안녕하세요 여러분, 칼날시황입니다. 사실 어저께 녹화한 건데 제가 녹화를 하고 실시간 거를 올렸는데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안 나가야 될 내용이 나가서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막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하루가 지났죠. 그래서 오늘 다시 어제 내용 자체가 이제 8월달 첫째 주 시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죠. 이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바닥부터. 방산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주로도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먼저 미국장 한번 보실게요. 요건 나스닥 선물입니다. 컴포지션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선물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나스닥을 주로 쫓아가니까 나스닥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쪽에서 이제 이중 여기 쌍봉을 넘어갔죠. 이제 뭐 쓰리 바닥을 다지면서 처음으로 여기 이중 바닥, 여기 이중 바닥, 쓰리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제가 썸머 랠리가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8월 달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여기에요. 한 121선, 미국장 한 100, 그 여기가 120일 터치를 한다는 것은 요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그 라인, 여기 이제 전고 라인이 되겠죠? 요 정도. 지금 딱 그 정도 라인에 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 예, 여기는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넘어간 거지, 여기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넘어갔고, 여기 고점인 자리들, 이 저점 자리는 넘어갔고, 다시 나온 고점 자리, 저점 자리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쵸? 그러니까 다중바닥을 찍고 왔기 때문에 양쪽 날개를 지금 펼쳐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과연 뚫을까? 아니면 죽을까? 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드렸고, 날짜상으로는 제가 한국 차트랑은 좀 다른 거니까, 미국 차트는 약간이라도 그 변곡일은 제가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화요일이라는 건 월요일 날 변곡이라, 변곡이라는 것은 오든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크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장대양봉으로 솟구치고 요 선 거전 라인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5일선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고, 그러면 121선이 내려오면 터치가 되겠죠. 대신 강하게 간다면 추세 자리는, 얘가 올라오는 추세를 보면 요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요거 기준으로는 요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든, 패턴 자체가 평행으로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면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121선을 넘어갈지 안 갈지는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내일 장,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중요하고, 최대치로 간다면 아마 이 자리를 터치하러 한번 갈 수도 있다. 그럼 썸머 랠리가 되겠죠. 대신 제가 볼 땐 여기를 터치를 하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 목표치가 차는 자리라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갈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움직일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것은 제가 이 빅스를 통해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빅스라는 게 공포지수죠, 여러분. 공포지수. 그러니까 공포니까 얘가 올라가면 공포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은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빠지면 장은 올라가는 겁니다. 공포가 감소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돌려서 이게 지금 깔려 있죠. 이게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빠진 거예요. 대신 이 돌려놓고서 빅스가 241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 이평선을 이탈하면
이탈했죠. 241선입니다. 이게 일봉상 이탈하면 장대 음봉 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올라갔다 눌려요.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중간에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121 정도에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와도 121선 이탈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121선을 돌파가 아니라 이탈을 하면서 내려와서 다시 깼죠.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자리들하고. 그러면 얘가 과연 이쪽으로 내려올지, 그죠? 아니면은 장대 양봉으로 속을 칠지. 예. 오늘 달려 있겠죠. 오늘 야간 미국장에서 저 문제가 해결해.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지수는 하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된다면 하방을 거쳐서 올라갔다 내려왔던 박스권 구간을 거쳐서 다시 지는 하방,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예, 그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수는 다음 주를 고비로 해서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요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죠. 때까지. 그래서 이놈이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빠진다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온다면,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장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한번 도전해서 120일 넘어갈 수 있다. 이 추세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전체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미국장이 오르면 한국장도 오르겠죠. 지금 이제 한국장을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 자, 한국장은 이걸로 봐야 되죠. 자, 한국장은 여러분 어떻죠? 정말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요 라인, 그러니까 이 쌍봉, 제가 여기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드시 305에서, 그죠? 305에서 295 사이는 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추세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탈을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반등.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거면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그면 넘어간 거고요. 여기로 그면 어떻게 되죠? 네. 터치를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린 자리가 335 정도 평균,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61선에 헤딩했죠, 여러분들. 네. 지금 선물지수는 딱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들 이탈하지 않고 60일 헤딩했으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오늘 저녁 미국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빅스를 잘 보셔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가 고점이죠. 그래서 저점 여기입니다. 21일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중바닥을 뚫고 올라온 자리가 20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면 21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21. 그러니까 21일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한 번은 눌려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물론 하루 상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1일이니까 하루 정도 미국장이 오르면 하루 정도는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 여기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또 저항이에요. 여기 선이 거의 져 있죠? 전고. 제가 335 정도, 물론 이건 넘어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이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여기도 가능합니다. 120불선 라인까지. 알겠죠? 45도 가능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일단 여기 가서 보고 미국장 움직이는 걸 봐야 돼서 다음 주 시황은 뭐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일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8주차는 뭐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무난한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방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아주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 급등이 나왔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급등이. 어, 오늘 종가상으로 한번 보시면, 왜 내려 있어? 종가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예. 이미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이 대표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시간도 한번 보자. 네.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제목 달아주는 것은 여기 나오죠. 현대로템 이래 날짜가 25일이네요. 그러니까 25일이면은 오늘이 29일이니까 화요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때 이미 계속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자, 한국항공 우주 요거 FA50이죠? FA50을 이제 폴란드로 이제 수출 계약이 아마 거의 체결된 것 같아요. 가시화가 됐고, 요거는 요 부분에서 제가 일바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워낙 수급이 좋아.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수급이 뭐 그냥 빨간색이죠. 전부 사모펀드까지. 개인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정한 대정주인데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쪽으로 빠지면 주서라 그랬던 종목입니다. 이미 이쪽에서 다. 그래서 또 상당히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또 오늘 3.2% 갔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도주로 나서면 얘는 뭐 실제적으로 장이 빠졌어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 눌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세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번에 우리 로켓도 쏘고 위성 발사도 했죠. 계속해서 지금 네 번, 세 번에 걸쳐서 위성 발사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FA50, KF21 수출 활로가 박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장에 오면 주도주는 상상을 초월하게 가요. 항상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죠. 자, 그다음 오늘 하나죠? 하나 디펜스하고 통합한다고 그래서 예, 방산주 오늘 무려 19%, 20% 장중에 20% 넘었었는데 조금 빼면서 갔습니다. 얘도 보면 어우 무식하죠. 이거 주봉, 이거 월봉 놓고 보시면 어때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지만 월봉 보면 어때요? 이제 시작이고 이렇게 전고를 앞둔 상태에서 매물 소화를 윗꼬리를 달면서 엄청 했죠. 엄청 했는데 돌파를 했다. 아, 안 빠질 것 같아. 눌리면 관심 가지세요. 비싼 놈이 주도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려보세요. 이게 뭐 많이 빠졌지 지금 이걸 뭐 겁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10만 원 넘고 막 이런 6만 원 되고 이런 걸 잘 안 사시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근데 이런 게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을 때 이 바닥에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 20은 이 정도 되겠네요. 내려오면 주소라고 했을 때 주웠으면 대박이죠 벌써. 이때가 얼마야? 4만 원대인데 지금 이제 6만 4천 3일 만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방산업 대표적인 거 오늘 올라간 게 네, 현대 로템이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이요. 예. 없는 사람들은 부디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잘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은 이상한 종목들 가지고 가지 마시고 갈아타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거래 늘고 있고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두말하면 잔소리 이거 흑표전차. 하나는 K9하고 FA50 한국항공은 FA50 하나에어로 FA50 항공 엔진 이제 KF21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뭐 20조다 30조다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부품들이죠. 부품 여러분들 부품과 뭐죠? 창정, 유지, 보수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비행기 한 대 하면 뭐 20년, 30년을 하는데 그죠? 부품비, 수리비가 수출비, 비행기 파는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한참 장기적으로 계속 우려먹을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라는 업체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엄청난 거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로키드 마틴처럼.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겠죠. 특히 군수산업 쪽은 매출액 전체를 밝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그런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군비가 판매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군비 산업도 많은 부품업체들 경쟁 그리고 또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죠?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 발전하면 국가에서도 막을 일이 없어요. 도와주겠죠. 그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인데 관심 있게 보셔서 대박 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이걸 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LIG 넥스원. 예, 좋죠. 미사일. 미사일이죠. 유도무기. 예, 이런 거 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도 많이 올라왔지만 아파. 예. 그렇게 뭐 못 살만 눌리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인방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현대로템 이 좋죠.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에 몇십 원씩 하는데 그죠? 천공 이런 거 대공 방어 체계 만드는 거 우리나라 SL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무 무사일 뭐 몇천 개씩 만들고 있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KF-21의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할 텐데요. 굉장히 많겠죠. 그거 외에도 LIG 넥스원이 뭐 미사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업체들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 거기다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이러면서 방위 산업체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세세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양분이 되어 있는데 방산업체 산업이 중동이라든지 인도 제3개 3세라고 얘기해서 제3세대 국가는 러시아제를 많이 쓰죠. 미국하고 좀 반감이 있으니까. 그걸 수십 년 동안 써왔다고. 그럼 무기 체계가 러시아 거로 돼서 미국 걸로 바뀌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싶어도 러시아 눈치를 보게 되고 미국 걸 사기가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갈아타고 싶을 겁니다. 제3세계들이. 그런데 미국 건 사기가 좀 그래. 그리고 무기 체계도 안 맞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국 같은 나라. 미국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제3세계란 척질 일도 없잖아요. 그래도 외교 관계는 잘해온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한국 거를 사기에 참 적절하다. 명분도 있고 명분을 일치하면서 좋은 모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비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입장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무기 체계가 당연히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미국산 무기가 한국이 들여와서 개발의 근간이 된 거고 많은 미국의 노열티를 지불할 만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제품이 외국으로 팔려도 그냥 거부감을 행사하고 오히려 허허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한국 제품이 많이 팔려서 미국과 동일한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국 제품도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 방산을 밀어줄 성향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수익을 상당히 줄 만한 종목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대안이 없으신 분들은 방산업체 한번 신경 써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또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어, 그렇게 좀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8월 첫째 주 시황과 방산산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